이제부터는요,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지만요. 지금 글쎄요. 협상은 협상이고 미국과 이란, 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종 병기를 거의 칼집에서 빼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저 박사님 모시기 전에 이제 칼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협상은 협상이고 두 나라가 이런 주장들, 최후 병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특히 저 이란 호르무즈 통과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박사님, 이란이 적대적이지 않은 선박을 통과시키겠다. 뭔가 유화 정책으로 좀 카드를 꺼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계획에서 예, 없었던 게 두 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호르무즈의 봉쇄는 이란이 안 할 거다. 이란도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란이 봉쇄한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금도 봉쇄한 건 아니에요.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국을 걸프 국가들을 이슬람 형제국들을 안 때릴 거다. 때리고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복병이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이란 정권 붕괴라고 하는 목표를 수정을 해서 예, 지금 전쟁을 축소시키거나 지금 뭐 직전에 CNN 보니까 브레이킹 뉴스로 예. 전쟁 우리가 이겼다. 미국이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속보로요? 예, 속보 떴더라고요. 헤즈빈 원이라고 이겨왔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네, 저희가. 초기엔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메네이 제거한 다음에 최고 지도자 무조건 항복해라. 차기 주도자는 내가 정한다. 예. 지금 이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호르무즈도 저 봉쇄할지 몰랐다가 덜컥 저 이란이 하니까 트럼프는 당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독침이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나왔던 공수 사단은 제가 보기에는 날카로운 칼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은 공수 사단 해봤자 신속 대응군 3,000명이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도 예. 한 3개 대대 정도밖에 안 돼요. 2,200명 정도. 미국에서 출발한 11 원정대는 도착하려면 한 2, 3주 걸려요. 예. 이 병력 가지고는 제한적인 목표물밖에는 점령을 못합니다. 전면적인 지상전이 안 되는 거죠. 잠깐만요, 박사님. 저 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던 이 시각 항적도 마린 트래픽 화면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 저희 방송 직전에 캡처를 한 건데 지금 보면 물론 여전히 수많은 선박들이 저렇게 거기 봉쇄 주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저 대기 중인데 지금 이 미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저기 통과시켜 줄게 30억 달러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부분적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 3,200척 정도, 우리도 한 26척 정도 있는 걸로 알려지잖아요. 26척이요. 요게 이제 지금 이란의 독침이거든요. 예. 근데 저길 통과할 때 돈을 받으면 이게 이란이 전 세계 공적이 되거든요. 예. 지금 여론의 흐름은 왜 가만히 있는 이란 건드려서 쓰지도 않는, 미국은 본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안 쓰는 거라고. 예. 거기 어렵게 만들어서 힘들게 해야지. 이런 여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에 전면적인 통행료를 받으면 이란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약간 여론전에서 이란이 그렇죠. 명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일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이나 이런 걸로 가능성은 있지만 혁명 수비대 뭐 강경파 이런 그렇죠.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만일에 통행료를 받는다? 그럼 이란에게 상황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선별 통제, 이란에게 우호적인 선박은 내보낸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안 보낸다. 이걸 독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요게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적대적이진 않지만 저걸 마치 또 우리가 만약에라도 저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말이 맞다면 30억 주고 유조선 데려와야 되는 거냐? 그럼 또 이게 또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지렛대 같은 일단 것들이. 우리 정부가 지금 이란 쪽과 접촉했죠. 예. 조현 장관이 잘하는 겁니다. 일본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인도도 이미 접촉하고 있고. 왜냐?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예. 호르무즈의 통제권은 현재까지 이란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선박을 내오려면 이란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공동 관리하자고 하고 있긴 한데. 공동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해협은 자유통행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란은 30억 내면 호르무즈 통과한다는 이 카드를 여전히
그 물밑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아까 조한범 박사께서 잠깐 언급했던 미국 협상은 협상을 한다면서 공수부대 투입을 승인을 했는데 이게 시간 벌기용 아니냐? 실제로 지금 부대원 약 수천 명이 중동 급파가 됐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승인했다면 이거 파장은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공수부대든 해병이든 기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기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습이 아니죠. 그다음에 공정사단의 신속대응군은 3,000밖에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도 한 2,500 정도 되거든요. 예. 합쳐봤자 5,500입니다. 예. 미국에서 출발한 11 원정대는 4월 20일 전에 도착하거든요. 예. 저 병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호르무즈 인근의 해안 아니면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하르그섬 요 장악은 가능한데 이것도 장기간 점령은 못 돼요. 공정사단이나 해병대는 일시적인 거점을 확보하는 거지 본진이 오기 전까지 그 진지를 구축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진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 손에는 한쪽으로는 협상한다고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특수부대 투입 승인도 했지만 이게 양동 작전이 아니라 협상 카드조차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만일에 협상 카드는 되죠. 왜냐하면 하르그섬을 뺏기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뺏기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독침이 사라지니까. 예. 근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유가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더 위험해집니다. 아하. 하르그섬이라고 하는 이 정유시설이 이 교전 지역으로 바뀌면 유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 그 박사님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 이란 하르그섬이 지난번에 한번 공습을 했고 예. 위에서 폭격을 했고 실제로 지금 이 파리 공수사단을 병력으로 추가 투입한다는 게 저 원유 시설이 가득한 하르그섬을 실제 지상군이 간다는 건데 저렇게 한다고 한들 오히려 기름값만 부추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기가 원유가 가득한데 예. 저희가 교전 지역으로 바뀌면 기름값이 내려가겠어요? 그다음에 저 90% 석유 수출 터미널을 뺏기면 이란은 말라졌거든요. 예. 그럼 이제 자포자기죠. 하르그섬을 본인들이 폭격하고 아마 주변 지역에 있는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의 유전 시설들을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럼 유가는 200불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위협 카드는 괜찮은데 제한적이라도 지상전을 한다 그러면 예. 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일 유예했고 원래 본질과 본인 속내는 이란의 핵물질 탈취 혹은 핵협상인데 애초에 5일 유예 때는 너네 말 안 들으면 발전소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말 그리고 앞으로 남은 1, 2일이 어떻게 전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발전소 때리겠다 한 발언 자체가 자책골입니다. 왜냐? 지금 유가가 오르니까 그 제재했던 이란의 석유까지 판매하도록 허용해 줬잖아요. 예. 근데 이란의 발전소를 때리면 이란의 정유시설이 올스톱합니다. 예. 정유시설이 손으로 퍼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발전소 전기를 퍼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발전소를 때리면 일단 석유값은 폭등하고 그다음에 이란은 보복 공격으로 주변에 있는 발전시설이나 정유시설을 때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48시간 후에 발전소를 때리겠다라고 했던 발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유가를 잡으려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일 동안 지금 시간을 벌었지만 남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는 말이 우리가 이겼다. 뾰족한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겼다고 선언하는 거고 이란은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예.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말 새해 그 조한범 박사의 예측처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본격 협상 전 양쪽 공습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짜 휴전, 종전으로 가는 건지 알아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하는 이유겠죠. 나프타 부족으로 우리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필리핀에 수감되어 있던 마약왕 박광렬이 오늘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그의 살벌한 과거 단독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큰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착했다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윤곽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인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이 선물은 석유, 가스와 관련된 걸로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라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석유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물의 구체적인 의미에 궁금증이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애매한 답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양보를 받아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이란 측 대화 상대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적절한 사람과 협상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They gave it to us, and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give it, so that meant one thing to me: we're dealing with the right people. 닷새 간의 공격 유예를 결정한 것도 이란이 말이 통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에겐 사실상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면서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한 달간 휴전할 테니 이 조건으로 협상하자는 뜻을 이란에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5가지 조건. 이란이 들어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대이란 공격을 유예하며 이란과 15개 조항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So you said there's many points of agreement with Iran right now. Many. What can you give us a Many, few of those? like 15 points. 15 points. Iran has said 15개 조항 중 이란에 대한 요구 사항에는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농축 우라늄을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관하고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보장과 중동 내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무기 지원 중단 등 군사적 요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민간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조건을 전달했고 협상을 위해 한 달간 휴전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계획은 행정부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15개 항목이 과거 협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미국은 이란이 이전 협상에서 거부했던 조건을 수용할지 확인하려 한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현지 시각 26일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을 목표로 조율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물밑으로 협상이 오가면서도 하늘에선 여전히 미사일이 오갑니다. 미국 국방장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란 핵발전소 인근과 공군 기지를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공수부대 1000명 투입 카드도 결국 승인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중동 투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제8위 공수사단의 파병안이 결국 승인됐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CNN은 약 1000명의 제8위 공수사단 병력이 작전 투입 준비를 시작했다며 일주일 안에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작전에 특화된 제8위 공수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 미군의 굵직한 전투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까지 철군 현장을 지키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5,000명 가까운 미 해병대원들이 강습 상륙함을 타고 중동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공수부대까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의 압박은 병력 이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어제도 이란 부셰르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시라즈 공군기지 등을 타격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격받은 곳에서는 흰 연기가 솟구치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negotiate with bombs, and so we're keeping our hand on that throttle as long as hard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achieved on that battlefield. 한편으로는 대화를 시작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무력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양동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란도 소형 폭탄을 뿌리면서 살포하는 집속탄으로 막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틀니가 빠지도록 세게 때리겠다며 원색적인 비난으로 심리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한밤중 공습경보가 울리고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내뿜는 미사일이 쏟아집니다. 빗줄기들이 서로 교차하더니 순식간에 도심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란은 어젯밤에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해 12차례에 걸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에도 넓은 지역에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집속탄이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사용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엘리아트 지역과 이스라엘 군대의 위성 수신소, 미군 기지 4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 고위 사령관은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으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 방공망이 또 뚫리면서 최대 도시 텔아비브 주택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아파트는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건물 아래에는 잔해가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차량도 폭발 충격에 뒤집혔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도로를 따라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는데 연쇄 폭발이 이어지며 불길을 키웠습니다. 도심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에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어린이 6명을 포함해 12명이 다쳤습니다. 걸프 지역을 겨냥한 공습도 이어가면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에서는 이란 또는 친이란 무장단체가 발사한 걸로 추정되는 드론이 연료 탱크를 타격해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주한 이란 대사가 자청해서 우리 국회를 찾았습니다. 별도 성명서도 내고요. 국제사회를 향해선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를 향해 여론전에 한창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길 잃은 선박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발묶인 전 세계 선박이 약 3,200척.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각 어제 국제해사기구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에 한해서만 통항 자격을 제한한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실제로 현지 시각 어제 태국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대만 선박 한 척도 통항을 앞두고 있는 등 선별적 허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여론전은 국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오늘 국회 외통위를 찾아 이란 내 한국인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서는 미국과의 휴전 협상이 허위 정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آقای قالیباف در این پیام تاکید کرد فیک نیوزها برای دستکاری بازارهای مالی و نفتی و فرار از باطلاقی است ک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در آن گیر افتادند. 쿠제치 대사는 내일 오전 서울에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보복 공습을 받고 있는 사우디로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랄 것 같은데 협상 대신 전쟁을 띄우는 빈살만의 속내는 뭘까요?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종전은 실수라며 이란과 계속 전쟁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어제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의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자국 에너지 시설을 포함해 이란 공습이 이어지자 보복에 나서는 측면과 함께 오래된 구원도 작용했던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순위파, 이란은 시아파 중심 국가로 수십 년간 중동 패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전쟁이 이란을 손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역 질서의 맹주로서 사우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지 히즈볼라 민병대를 통해서 이 지역 질서를 어지럽혔던 게 이란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빈살만을 치켜 세웠습니다. Yeah,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by the way.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안 기자, 국제부 성희란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아직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헷갈립니다. 선물을 받았다는데 선물 받은 거 맞습니까? 네, 선물을 받았다면서도 동시에 뒤에서는 공습 준비가 이뤄진 참 이례적인 상황이죠. 현지 시각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늘 이란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 1,000명 이상의 투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데 추가로 공수부대까지 투입을 한 거죠. 겉으로는 선물을 받았다, 대화하고 있다면서 언제든 이란을 타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양면 전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좀 썼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결정적 한 방을 날리기 전에는 항상 유화 제스처를 썼습니다. 올해 초에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작전 전에도요.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기대감을 키웠거든요. 하지만 침실에서 체포했죠. 특히 이란에는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예정된 핵 협상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던 건데요. 이번에도 장대한 분노 작전 직전까지도 핵 협상이 진행됐고 트럼프도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작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가 대화를 말하면서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게 이란이 진짜 선물을 준 건지 또 다른 공습 전야일지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못 믿겠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트럼프의 함정 아니냐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휴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면 협상 자체가 함정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협상 파트너로 지목한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암살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면 협상장에서 암살 표적이 되거나 역설적으로 이란 내부 강경파에 의해서 암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트럼프 병법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란도 이 병법을 알고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란은요. 협상 상대까지 고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못 믿겠으니까 벤스 부통령과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결이 좀 다른데요. 올바른 상대와 대화 중이다. 전 정권과는 다른 집단이라면서 정체는 곧 드러날 거라고 숨겼습니다. 대화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뒤로는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끼리 서로를 간첩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고도의 균열 작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병법,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끝나는 겁니까, 이번에도? 보시면 이미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유가 안정과 리스크 완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선물 효과가 시장에서 일부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입장에선 이미 던져놓은 15개의 요구 조건 가운데 일부만 양보를 받아내도 내가 이란을 굴복시켰다면서 이번 이란 공습을 정치적인 승리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란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와는 별개로 선물도 받고 공습도 준비하고 조건도 관철했다는 트럼프식 승리 서사는 이미 짜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예측이 안 되네요. 네, 아는 기자 성희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